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효주입니다. 몰링이란 신조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몰링은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와 외식, 여가 활동을 한 번에 하는 걸 말하는데요. 몰링하는 소비자들은 몰 고어, 쇼핑몰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운동 삼아 즐기는 사람들은 몰워커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쇼핑이나 영화 같은 놀거리 외에 강아지를 위한 놀이터 등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더해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더 다양해질 몰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오늘은 광양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도전 수어댐 골든벨 대회에서 물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시죠. 여수 MBC의 새내기 아나운서 저 한보선, 요즘 푹 빠진 게 있습니다. 얼마 후면 도전 골든벨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이에요. 수어댐 골든벨이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초등 골든벨의 대명사 도전 수어댐 골든벨. 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높일 절호의 기회. 올해 골든벨을 울릴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초여름 더위를 식힐 시원한 물길을 따라 혹시 나들이 나온 거냐고요? 아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수어댐을 알려면 수어댐으로. 제가 골든벨 울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바로 수어댐입니다. 네, 여기 수어댐의 물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여기 수어댐은 1978년 건설되었으며 총 저수량이 2,750만 톤에 달하는 용수 전용댐입니다. 현재 수어댐을 통해서 광양 및 포스코, 순천 및 현대제철, 여수 및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물을 360을 끊임없이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정말 골든벨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든벨을 울리러 가보겠습니다. 도전 수어댐 골든벨! 최후의 1인이 탄생할 이곳은 댐 근처의 한 초등학교. 인근 4개 초등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친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웅장한 팡파레가 울려 퍼지자 왠지 긴장이 되는데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꿔줄 다크호스 등장. 고사리 손으로 멋들어진 솜씨를 본내는 주인공은요. 바로 11살의 리틀 색소폰 리스트입니다. 덕분에 분위기 업업! 이 분위기 제대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이 음악에 춤을 출 수 있는 친구들 선물 갈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제대로 선물이라는 마법 같은 한 단어에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자, 몸풀기 제대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골든벨 울릴 채비를 해야겠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도전 수어댐 골든벨을 울려라. 개봉 박두.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했나요? 네! 최후의 1인이 누가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내보도록 할까요? 네. 도전 수어댐 골든벨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은 이 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척척 써내려가는 아이들. 과연 그 결과는? 정답은 수어댐입니다. 정답은 수어댐입니다. 탈락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문제라 긴장했나요? 아쉽게도 8명의 친구들 탈락. 우리 지역에는 주암댐, 장흥댐 등 여러 댐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중에서 K-워터가 관련한 다목적 댐의 어려운데요? 역할을 2가지 이상 작성을 해주세요. 이거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를 듣자마자 빛의 속도로 정답을 써내려가는 아이들.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면 다 정답일 것 같은데요. 셋, 둘, 하나,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디
어디 봅시다. 어디. 우리 친구가 3개를 적었어요. 3개를. 자, 거기서 다초등학교 4학년 김유진. 네. 오. 자, 정답이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홍수를 예방합니다. 홍수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가뭄을 예방합니다. 예, 그래요. 네, 이게 정답 확실합니까? 아마도 굉장한 친구였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첫 번째, 홍수 피해를 예방합니다. 물 공급은 기본, 가뭄 예방에 전기 생산, 관광 자원으로 휴식 공간 제공까지 열일하는 수어댐. 댐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늘 사용하는 거라 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탈락자가 속출하고 마네요.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취사 및 세면용, 2번 화장실용, 3번 세탁용, 4번 청소용. 때론 찍기도 실력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 선택은요. 세탁기를 돌릴 때 물을 많이 쓰니까 한 번 닦아요. 3초의 시간 됩니다. 셋, 둘, 하나, 정답 들으세요. 1번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3번 세탁도. 집에서 세탁을 제일 많이 하나요? 세탁기를 돌릴 때 물을 많이 쓰니까 한 번이 아닐까 해서 3번을 뽑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3번이다. 집에서 빨래를 자주 하시나 봐요. 네. 3번을 갑자기 급 당황스러운 이 분위기, 믿었던 찍기 실력에 발등 찍히는 걸까요? 1번 대 3번, 정답은요? 정답은 1번 취사 및 세면용입니다. 정답은 결국 6번째 문제에서 탈락. 아나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물을 열심히 쓰기만 했지 제대로 아는 건 없었던 거죠. 반성할게요. 남은 사람이 채 10명도 되지 않은 상황.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답은 4번 보존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드디어 최후의 2인만이 남았습니다. 옥곡초의 브레인 6학년 신민준 학생 대 다합초의 다크호스 4학년 곽홍덕 학생의 대결. 하지만 신민준 학생의 빠른 포기 속에 정답은 소양강 댐입니다. 4학년 곽홍덕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합니다. 네, 2019년도 도전 수어댐 골든벨을 울려라 최후의 1인 문제입니다. 생활용수나 이제부턴 오로지 나와의 직접 싸움.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던지 우리 친구 정답을 쉽게 쓰지 못하네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숨죽이며 지켜보던 바로 그때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홍덕이. 과연 최후의 1위는 탄생할 수 있을까? 셋, 둘, 하나, 정답 들으세요. 해수 감수하라고 일단은 적어 줬습니다. 네, 정답은 최후의 1인을 향한 모두의 염원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해수 담수화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답! 해수 감수와 이렇게 해서 오늘 수어댐 골든벨 신 탄생합니다. 제6회 도전 수어댐 골든벨의 주인공이 된 다합초 4학년 곽홍덕 학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뜻이에요.
수어댐의 기능과 소중한 물에 대해 배우고 알아간 특별한 자리. 과연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겐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렇게 물을 함부로 쓰다 보면 언젠가는 물이 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환경 파괴가 안 되도록 쓰레기도 자주 안 버리고 아끼도록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물을 소중히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용하지만 잘 몰랐던, 그래서 많이 배우고 더 아껴야 할 우리의 물. 도전 수어댐 골든벨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물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해줄 거지? 네,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더불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만큼 앞으로 좀 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하며 화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모니카 연주 실력 또한 수준급인데요. 오늘은 장애를 넘어 희망을 그리는 구족 화가 표영민 씨의 하루를 만나보시죠. 오후 수업이 끝나갈 시간. 교정의 성부학교 버스가 들어서고 연주복 차림의 단원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고등학교에 오늘 강연하고 공연하러 왔는데 오늘 형민이 형도 오늘 공연하고 오늘 강연하고 오늘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연은 한 150회 정도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은 국내외 공연 횟수만 700회가 넘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활동 무대는 더 넓어졌는데요. 이제 당당한 전문 음악인으로 무대에 서게 된 단원들, 장애인식 개선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상이기 때문에 장애 이해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이 감도는 강당. 이런 반응에 익숙한 듯 단원들은 별 동요 없이 공연을 준비하는데요. 공연을 몇백 번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크게 긴장되는 건 없는데 매번 공연마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은 대구성부학교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년간) 매일 5시간 이상 연습해온 하모니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단원들. 마음을 울리는 하모니카 선율에 학생들의 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어진 표형민의 진솔한 이야기. 무섭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피해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이 하모니카와 그림을 꿈이 없었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떤 일이든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떠나는 일.
어쩌면 학업에 묶인 학생들에게도 장애를 가진 맑은 소리 단원들에게도 공통의 꿈이 아닐까요? 학생들과 단원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2시간의 공연은 어느새 피날레를 향해 갑니다. 공연 보는 내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공연하시면서 리듬 타시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는데 정말 이 순간을 즐기고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리더님의 이야기가 누구나 안 하는 게 있을 뿐이지 못하는 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친구들이 반응 너무 잘해줘서 저희들도 덩달아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게 연주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저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즐거운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포항시 행복사절단은 포항에 거주 중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정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의미 있는 현장에 전국시대가 함께 가봤습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이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친정집 고차주기 프로젝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한 친정집을 선정하기 위해 직접 베트남으로 떠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의 사전답사 현장.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합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현장 답사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의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 바로 이곳에서부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끼엔짱이란 곳입니다. 저희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남쪽 바닷가 지방입니다. 베트남 현지로 사전답사를 떠나온 행복사절단. 앞으로 5일 동안 끼엔장성에서 호치민까지 이동하며 집을 고쳐줄 친정집을 선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차에 몸을 싣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행복사절단들. 벌써부터 빡빡한 스케줄이 예상됩니다. 5개 도시 중에 9채의 집을 돌아보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집 4집을 선정해서 지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 도착한 사전답사 첫 번째 집. 끼엔장에 위치한 판진박 씨의 집인데요. 딱 봐도 함께 사는 식구들이 엄청나죠? 대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 과연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통역사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Nói chung là nói gì nói chung là cái gì nó cũng nói chung là phát triển hết trơn tại vì cái khu vực này nó quá 천천히 집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5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이 함께 살고 있다는 판진박 씨의 집. 이 집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 비가 오면 비가 새요. 네, 보다시피 다 정리가 안 되고 여기도 이 부분은 비 오면은 물 떨어지거든요. 이 집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 결혼한 언니네와 왼쪽 어머니의 집, 이렇게 두 가정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12명의 대가족이 살기엔 얼핏 봐도 공간이 상당히 좁아 보이죠? 거기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에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바닥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Em nói là trời mưa là không có ở được, nước nó ngập như vậy thế này nè. Còn trời nắng cũng vậy luôn, nóng quá, cứ mỗi ăn uống là đi ra ngoài trước hết. Còn cái chỗ này là chỉ nằm trời nắng, nếu mà nắng là được nghỉ ban đêm thôi, chứ không có nghỉ thường. Nếu trời mưa là không bao giờ nghỉ được, mưa là nó dột nát. 포장을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바람도 안 통하고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전부 다 양쪽에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게가 안 통해요.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집을 고쳐야 할지 꼼꼼하게 살피는 행복사절단. 아무래도 이 집은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4가구밖에 고쳐줄 수 없는 실정. 그렇다면 선정에 있어서 심사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가족 구성도와
주거 환경, 그리고 생활 수준, 그리고 시급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뒤에가 강이에요. 네, 강이에요. 강이네요. 네, 강이에요. 이거는 뭐 위에 된조까지 돼 있는 위에까지 돼 있는 1차 서류 접수를 통해 받은 사진으로 9가구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의 경우는 사진보단 실제 집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은가 봅니다. 잘 못 지어줘요. 그러니까 앞에 요 까칠한 부분만 손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수리는 안 되니까. 현장 점검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데요. 이 집은 어떤 것 같나요? 아까 집보다 사실 이 집이 더 열악해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안에는 예, 우리가 안에는 지어줘도 너무 좋아요. 저만큼 지어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사가 필요해요. 현장 답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친정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Cha nó hồi đó chết thì nó mới 2 tuổi. Dạ. Rồi cái này mẹ thì mới mất năm nay là 2 năm. Đó thì mất rồi là liệu nó đi bệnh. 다음 날 방문한 곳은 베트남 남서부 건소에 위치한 짠티레오 씨의 집인데요. 외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국으로 시집간 손녀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간 지 벌써 2년. 하지만 시집을 간 이후로 손녀를 보지 못하셨다는데요. Hồi ngày mà mẹ nó mất rồi nó đi tới giờ là 이 사람 할머니잖아. nói nghe chồng nó nói cho về mà nói hoài không có thấy. 한국으로 시집 보낸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행복사절단이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짠테리오가 저희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신경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애기도 잘 크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손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시나 봐요. 서둘러 찾아온 다음 친정집은 러무 인자오 씨의 집인데요. 지금까지 본 집들과는 다르게 강 위에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현장에 방문했을 땐 러무 인자오 씨의 부모님은 딸의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 현재 할머니만 이 집을 지키고 계셨는데요. 과연 집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강이 지금 여기까지고 여기는 좀 4,000불짜리 강이라 강. 보세요. 이 밑에 자체는 전부 다 강이라 강. 강 위에 강. 바닥 틈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보완해야 했는데요. 중간에 길을 가지고 이쪽은 할머니 집이고 할머니와 큰아들이 집이고 요거는 삼촌 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집을 요 폭이 6m밖에 안 되니까 가로로 13m를 지으면 한 집에 기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집을 평수를 적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에는 특별히 현지 베트남 건설업체 사장님도 함께했는데요. 누가 봐도 집수리가 시급한 러무 인자오 씨의 집. 실제 공사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도 오고 갑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기둥이 위험하지만 여기는 바로 땅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안 물어보세요. Anh Định, nếu như mà xây ở đây á, 오케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삼촌도 동의하고 삼촌도 동의하고 이 집 할머니도 같이 그렇게 산다면 이 집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러무 인자오 씨의 집은 현장에서 바로 집을 고쳐주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부디 예쁘고 튼튼한 러브하우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Bên họ thì nói chung trong quá trình trong 3 năm qua thì bên họ rất là nhiệt tình và ủng hộ những người dân và nhất là người dân của dân Việt Nam. Thì vấn đề ở đây thì quan đến những cái chuyện đó thì trong quá trình mình đi làm thì nó cũng có rất là nhiều khó khăn là vấn đề là đường mình đi và mình đi tìm những nhà
của dâu rất là tốt đẹp. Sau này mong là những nhà của dâu là phải có một cái gì chính xác hơn chút xíu để cho nó tốt hơn những chuyện đó.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정집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해 집터만 남겨진 채 집이 완전히 소실된 곳도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아직 우리 언니도 지금 집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엄마 같은 경우도 잠깐 자녀를 돌보러 나가신 것 같은데 당장 귀국을 했을 때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지금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금 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로 4년째 베트남에서는 매년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요. 2019 베트남 친정집 고차주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원래도 마찬가지로 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선정하기가. 이 집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저 집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또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 유주에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친정집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베트남 친정집 고차주기 프로젝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해진 감동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어느덧 올해로 4년째 행복 나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 고쳐주기와 자매 결연 등으로 인연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약 13만 명의 순국 선열을 기리는 이곳에서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함께 돌아보시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호국 영령들을 참배하고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나라 사랑의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국 선열의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전 현충원의 숨은 면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훈 성지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12만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 최고의 보훈 성지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둘러봅니다. 가시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는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국립대전 현충원에 와서 참배해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현재 13만여가 잠들어 있는 국가 최고의 호국공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충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국가 통일의 장, 또 세 번째로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 최고의 호국공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단체의 경우 호국 배움의 버스를 타고 현충원의 여러 묘역과 주요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훈에서 쌓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애국 선열의 모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하신 아버지 박태모님과 두 아들인 박정래, 박경래님이 모두 참전하셨는데 작전 당시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분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수많은 사연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 체험 교육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현장 체험 활동을 떠날 텐데 오늘 이곳 현충원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그런 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니까 큰 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느꼈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묘역 주변을 청소하는 학생들. 비석을 닦을수록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들이 잠들어 있고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은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다른 분들이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만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 현충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의 묘역부터 수많은 동요의 아름다운 노래말을 지은 윤석준 선생의 묘역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명 용사들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용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구절절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제법 흘렀건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묵념으로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곳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국하신 46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고요. 그 당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한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또 가슴속에 많은 것들을 묻어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6명의 용사들 편히 영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보훈 미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또한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우리 군인들의 유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찢기고 총탄이 박힌 철모부터 전쟁 당시 신었던 전투화와 총탄들이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을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는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실제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라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은 없지만 이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비행기. 전쟁 당시 실제로 하늘과 땅을 누비던 무기들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이제 방문객들을 막고 있죠. 이런 것들도 군에서 사용됐었던 전투 장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실제 사용되었던 각 군의 전투 장비 총 26종 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못 봤었던 그런 전투 장비들인데 여기에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네, 굉장히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과 또 학생들의 또 사진 촬영 장소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충원 구석구석으로 이어지는 보온 둘레길인데요. 묘역 주변의 숲과 흙길을 그대로 살려 이제는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숲길이 정말 편안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보온 둘레길이라고요? 예.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그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그 정신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대가 뭐 옛날처럼 그냥 강요해서 무슨 이렇게 동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반 시민들 또 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대성공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10.04km의 보온 둘레길. 오르락 내리락 걷다 보면 현충원의 숨은 명소가 나타나죠. 아, 여기네요. 보온 둘레길을 쭉 걷다가 목이 마를 때쯤 딱 하니 있는 반가운 샘터입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둘레길 산책 중에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 물맛도 참 좋아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둘레길 걷다 보면은요, 햇볕이 거의 없고 거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삼복더위에 와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또 물맛도 예. 여기 안반수에서 나오는 건데 네. 물맛도 굉장히 좋아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한 뒤 보온샘터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청량한 기분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니 국립중앙대전 현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현충원이 넓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곳곳에 의미 있는 장소들 또 편히 쉴 곳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손잡고 이곳 현충원으로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마다 6월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거죠. 호국 보훈의 달 6월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구의 유일한 나비생태원과 나비정원은 물론 곤충을 주제로 한 대구 최초의 곤충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놀러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저는 지금 곤충 명소에 찾아와 있는데요. 세계 곤충 엑스포로 유명한 경북 예천일까요? 아니면은 곤충 산업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경기도 양주일까요? 두 군데 다 아닙니다. 요즘 곤충으로 뜨고 있는 곳,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곳, 바로 대구 동구에 위치한 복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요, 곤충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올해 천막을 올린 복무공원 곤충 페스티벌. 진귀한 곤충을 보고 만지고 친해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이 펼쳐졌다. 오늘 너무 재밌어요. 나비가 너무 예뻐요. 곤충 페스티벌 좋아요. 나폴 나비로 가득한 곳에서 곤충과 놀아보자.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이름난 복무공원은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붐비는 데 이유가 있다. 여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아마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친구! 네. 친구, 여기 줄 왜 서 있어요? 나비 날리게 하려고요. 나비를 날린다고요? 나비로 유명한 곳이니 축제의 서막은 나비 날리기 행사. 막중한 임무가 고사리 손에 담겼다. 나비! 좋아요! 천여 마리의 나비가 일제히 공중에 날아오르고 나비로 가득한 공원 풍경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들떴는데 친구, 나비 날아가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나비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제 아이들이 곤충에 대한 소중함과 그다음에 곤충이 어느 종류가 있는지 종류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체험해주고 경험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올해로 첫 회, 복무공원 곳곳에서 사흘간 진행된 곤충 페스티벌엔 희귀곤충이나 멸종위기 동식물 같은 특색 있는 전시 행사는 물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가족과 또 특히 어린이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 또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원래 1회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기대감을 넘치게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책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마냥 신기한 아이들. 교과서 밖 공부에 신이 났다. 와, 번데기. 희귀곤충전에서 김혁의 눈길을 끈 것은 와, 이건 곤충이 아니에요. 나방이 아니에요. 새입니다, 새. 버드, 새. 와. 우리에게 시를 선사해주는 누에도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응가도 해요. 응가. 스트레스 고개 뻗 뜨고 화나가지고. 얘 화났다. 야 보세요. 식용색소를 먹고 알록달록 물든 칼라 누에도 등장. 그나저나 덩치와 달리 겁 많은 김형, 난관 봉착.
친구 이거 좀 빨리. 으아! 엄마 똥을 먹어. 전국 각지의 곤충이 한자리에 모인 곤충전 부스. 아이들의 호기심은 쉼없이 이어지고 곤충과 친해지는 첫걸음은 역시 직접 만져보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서양 뒤형벌 체험장인데 침이 없는 벌 수십여 마리가 든 통에 망설임 없이 손을 집어넣는 용감한 아이들이 줄을 섰다. 친구, 이거 벌이에요, 벌. 안 무서워요? 네, 숯벌은 침이 없어서 안 쏘니까 괜찮아요. 와,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벌이 뭐 이게 손에 닿지 않아요, 지금?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아예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다 보면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자연 속 곤충의 존재가 새롭게 다가오는데 와, 정말 신기한 곤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야, 이 맛있는 냄새. 어디죠?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는데. 맛깔스러운 음식들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그런데 요리를 하나하나 보아하니 절대 평범하지가 않다. 공통적으로 올라간 이 재료는 설마? 와, 모양이 굉장히 예쁜데 이건 뭡니까? 이거 미럼 치즈 까르페라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걸요? 예. 지금요? 예. 자, 고소합니다. 고소해. 고소하네 이게. 네, 이게 미럼이 단백질이 많아서 안주거리도 괜찮고 네. 이제 학생들 간식거리도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예. 와, 너무 고소해. 자, 그럼 한 개 더 드셔볼까요? 아니, 오늘 여기까지 먹게요. 아니요. 맛있죠?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는 고단백 영양식 밀웜. 모양은 다소 낯설지만 맛도 영양도 뛰어나니 우리 식탁에서 친숙하게 만날 날도 머지않겠다. 처음 봤을 땐 징그러운데 먹으니까 조금 맛있고 고소했어요.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 먹어보고 이제 구워 먹어보고 한 것처럼 지금 방금 먹은 것도 그때보다 좀 더 많이 고소한 것 같아요. 집에서 먹어도 담백하고 맛있어서 애들이 고소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 열기는 쭉 이어진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탁 행사부터 단산지 둘레길에서 너도 나도 신발을 벗고 푸른 경관 속에서 맨발 걷기. 곤충 페스티벌의 진면목은 여기서 펼쳐진다. 곤충 축제에 왔으면 곤충을 알아야 하는 법. 자, 오늘은 아니 잠깐만요. 여기 커다란 잠자리 체어를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데 여기 또 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이 공원에서 살고 있는 곤충을 탐방하는 곤충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비, 그리고 잠자리, 딱정벌레 등을 잡아서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동무공원에 숨은 곤충 찾기 임무를 띠고 탐사단 출발! 지금 보는 유충은 제비나비의 유충이고요.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큰 나비, 제비를 닮은 제비나비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 직접 곤충 채집에도 도전해 보는데 반짝반짝 어떤 우리가 물고기의 비닐처럼 4개, 5개, 2살, 6. 나비를 잡게 되면 이렇게 손에 인편이라고 손에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눈을 비비게 되면은 실명을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무해합니다. 근데 더러운 약간 지저분한 것으로 하면 눈병이 올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보색으로 위장한 곤충도 어느새 능숙하게 찾아내는 아이들. 자, 애벌레 이렇게 올렸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곤충을 좀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관심을 여기 와서 가시다 보니까 저 역시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무료 체험이 줄을 잇는데 또 하나 좋은 건 체험에 참가해서 얻는 기념 선물. 친구, 아저씨 잘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했어요? 그럼 칭찬해줘야죠. 잘하셨어요. 기분 좋은데요? 어쨌거나 김혁은 직접 만든 기념 배지 하나를 건졌고 와!
아이들의 그림 속엔 오늘 하루 체험이 고스란히 담겼다. 나비도 보고 나비도 그리니까 정말 재밌어요. 장구풍뎅이를 처음 봤는데 조금 신기하고 무서웠어요. 딸들이 곤충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직접 볼 수 있고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체험학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곤충을 보면서 큰 세계를 저는 발견했거든요. 올해 처음 문을 연 복무공원 곤충 페스티벌, 앞으로도 쭉 특색 있게 이어가길 바랄게요. 나비로 가득한 복무공원에서 천막을 올린 곤충 페스티벌. 자연 속 작은 존재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이 행사가 뜻깊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해본다. 곤충 축제 네, 대구 복무공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된 곤충 페스티벌은 약 15,000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대구를 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